자, 그제 장중에 이제 질문이 나와서 자 금요일 날 이제 포트폴리오 쪽을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지수 와중에도 어쩌면 뭐 이런 분들 어쩌면이라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 중에는 꽤나 있을 것 같아요. 꽤나 종목들 물려 있어 가지고 뭐 좋은 종목들 사지도 못하고 이제 물린 종목들 언제 올라나 세워라 내워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급해가지고 마음 급해져가지고 이제 훅 들어 하나 어떻게 따라 들어가 보니까 또 거기 가서 또 물려버리고 그래가지고서는 계속 뭐 종목만 여기저기 다 있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그래서 이게 시장이 강하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돈을 벌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시점에서는 그게 약세장의 중에서는 가능한 이제 약세장의 저점, 그러니까 종목 포트를 정리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는데 원래는요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는 거는 지난 4월달처럼 이렇게 깨질 때 그때 정리를 하고 교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는 쪽에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밀릴 때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그러셔야 된다. 그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자, 내가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잡 종목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쳐보죠. 작년 12월 같은 때도 마찬가지고요. 별 볼 일 없는 잡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쫙 밀려 들어가면서 그래서 한 30% 손실을 봤다 이거야. 4월달이나 12월달이나 뭐 이런 쪽 같은 데서 작년 11월, 12월달, 그 올해 이제 3, 4월 이런 데 가서 이제 지수가 호태를 하면서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종목에서 한 30% 까졌어. 에이씨, 뭐 이러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지수 나오면 돌아 나오겠지. 뭐 그래가지고 내리는 가지고 해서 버티지 않습니까? 그때 바꾸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잡주도 내렸지만 그 시기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별 볼 일 없는 종목들도 내렸지만 사야 되는 노려야 되는 이런 훌륭한 종목들도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종목도 내렸지만 이 훌륭한 종목도 7만원에서 이게 45,000원까지 30% 넘게 주가가 내려왔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네 종목 내린 것만 문제가 아니라 네 종목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종목, 상승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이런 종목도 다 떨어지거든. 이번 4월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도 이번 4월달에 같은 경우 이런 시장 하락이 나오게 되면 상승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런 애들도 이렇게 밀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1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밀렸고요. 이번 4월달에도 이런 종목들이 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3만원에서 2만원까지 만원입니다. 30% 넘게 하락을 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별 볼 일 없는 그 종목 30% 내린 것뿐만 아니라 얘들도 다 30%씩 이렇게 다 내려요. 현대마린엔진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치고 들어왔던 종목이 그 이전 조정에서 기간 조정까지 하게 되면 30%는 안 됩니다만 한 20% 내렸죠? 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게 지금 31,000원 아래 저점 같은 경우 24,400원 5,500원 6,500원 그쵸? 20% 내렸잖아요. 이런 애들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내 종목만 내리는 게 아니라 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뭘 어떤 면으로보다도 훨씬 좋고 주가가 훨씬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종목들도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걸 보셔야지. 그래서 지수가 깨져 내려갈 때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 룰이.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같은 경우는 웬만큼 또 조정이 잘 안 돼요. 어차피. 왜? 지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개별 세력주들 같은 경우 빵빵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상한가 가기도 하고 방금 전에 보셨던 저런 종목들 저런 개잡주들 소프트캠프 같은 저런 개잡주들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갑자기 확 치고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IT캠 완전히 망하다가 갑자기 상한가 확 치고 나와버리고요. 그러니까 내 종목도 상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못 팔아.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면 그리고 실제로 또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 롯데 손보 같은 저런 개쓰레기 같은 종목들도 올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애들도 올라오고요. 호텔신라 같은 볼 거 하나도 없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저렇게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라 들어오거든 장세가 좋을 때는. 그래서 이게 종목을 교체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교체하고 포트폴리오 정정을 하는 거는 지금같이 이렇게 하는 데라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에 또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올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쭉 밀려 내려왔었잖아요.
쭉 치고 올려 들어갔다가 이제 요런 그림들이 요 뒤쪽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요렇게 밀려 내려올 때 내 종목 내려가는 거 보고 한숨만 팍팍 쉬지 마시고 그 내려갈 때 그때 사야 되는 종목들 그걸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 조선을 못 샀어. 억울해 죽겠어. 원전 못 샀어. 억울해 죽겠어. 방산 못 샀어. 미쳐버리겠어. 로보티저 저 앞에서 살걸.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그 종목들이 이렇게 라인으로 걸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려서 내려오면 그때 들어가셔버리는 얘기야 이거. 내 종목 그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얘들도 내렸고 내 것도 내렸으면 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좋은 이거를 사야지. 왜 그걸 사? 왜 그걸 붙들고 있냐고. 훨씬 올라갈 이걸 이런 거 사야지. 그래서 이런 거 사게 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100% 올라 들어갔다가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요. 요 내려오는 구조 설명드렸죠 이거. 이번에 한진중공업이라든가 STX엔진이라든가 이거 똑같은 구조로 들어갔잖아요. 반 팔고 추가시켜가지고 그래서 또 사버리고요. 그래서 이 또 산 게 지금 다시 또 100% 훨씬 넘어 들어와 있죠. 요렇게 하는 이게 기본 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정리를 하는 룰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조 설명을 드릴게요. 종목을 정리를 하는 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 정리하라 그러면 뭘 하냐 그러면 예를 들면 ABC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ABC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A는 20% 이득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보합이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30%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죠. 그럼 이제 종목을 정리하라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뭘 하냐라고 하면 20% 이익 난 종목을 팔아버립니다. 얘는 이익이거든요. 손실은 아프죠. 그래서 손절은 아프잖아요. 손절은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 난 종목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손실 난 종목에 거기다가 물타기를 내버리죠. 이렇게 가지고 이익난 종목을 예를 들자면 바이오 같은 경우로 친다면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 올릭스 같은 종목을 때려 팔아가지고 HB에다가 갖다 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다 이렇게 거래해요. 왜? 누구나 손절은 가슴 아프거든. 나도 손절 가슴 아파요. 누군들 손절이 가슴 안 아파. 손절이 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식 투자하면서 다 가슴 아프지. 피 같은 내 돈. 그래서 손절을 다 기피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제 동생도요. 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몇 달을 설득을 해가지고 다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지금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다면 한강 가야죠. 금연 같은 거 거래 정지. 자, 삼부토금 같은 거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고요. 2차전지만 7개 종목인가 8개 종목인가를 가지고 있었어. 이거 전부 마이너스 아주 개박살 나 있죠. 근데 그거 팔으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금액이 엄청나. 그 2차전지 저 어마어마하게 달릴 때 그때 샀던 거니까. 이래가지고 이 금액이 이게 손절 금액이 수억이 나오는 거야. 이게 미쳐버리죠 그냥. 근데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하지 않으면 만회될 기회가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설득해가지고 하나씩 계속 잘라낸 거야. 그거 지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한강 가야죠. 한강. 자, 지금 금양 적고라지 돼 있고 2차전지를 다 개판돼 있잖아요. 지금 뭐 답도 없어. 이렇게 들어가요.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제 1순위가 종목 정리하는데 제1순위는 마이너스 종목부터 까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실이 가장 큰 종목부터 까셔야 되는 거예요. 손실이 가장 큰 종목부터 마이너스부터 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0 여러분이 만약에 손실률이 마이너스 30%가 넘는다라고 얘기하는 자체는 처음부터 뭘 대단히 잘못 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좋은 종목이라도 포인트를 완전히 잘못 잡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올라가지 못할 종목을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완전 뻘짓거리를 했다든가. 그렇죠? 이 30% 진짜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대부분 30%에서 끊고 돌아 들어와 버려요. 진짜로 올라갈 종목이라 그러면 그 30% 이상이라면 그 애초에 올라갈 종목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건. 그래서 가장 많이 내린 종목, 손실이 큰 종목 중에서 지금 반등 기미가 없는 종목 눈 딱 감고 그부터 잘라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라내셔야 돼. 이거 팔고 나서 오르면 뭐 어떡하냐?
그럼 메이저 세력들이 이것도 남자만 누가 지금 여러분 계좌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팔면 그 다음에 끌어올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예,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리하는 같은 경우는 같은 요거 이제 좀 이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겹쳐서 나오게 될 텐데 같은 섹터 내의 종목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방금 전에도 얘기가 드렸죠. 아니 2차전지 종목을 왜 7개 8개씩 가지고 있냐고 뭐 한다고. 2차전지가 그렇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에코프로비엠 그 한 놈만 쫙 질러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외에 리튬주 같은 경우도 좀 더 올라갈 것 같았다. 그러면 하이드로 리튬은 리튬 포스는 그거 하나만 더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올라 들어가 쭉 날아가는데 에코프로비엠이 못 올라갑니까?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 리튬주 들어오는데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이런 종목이 못 올라 들어가요? 그러면 각각 쪽에서 이제 그거 한 개씩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뭐 한다고 이걸 이걸 에코프로도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가 있는데 에코프로 BM도 가지고 있고 금양도 가지고 있고 하이드로 리튬도 가지고 있고 리튬 포스도 가지고 있고 LNF도 가지고 있고 또 뭐 있었더라?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이런데 이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다 내려가잖아요 이거. 다 내려가죠. 그거 어떻게? 그러면 이거에서 이 중에서 제일 나쁜 쪽부터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작년 같은 케이스라면 리튬 포스, 하이드로 리튬 이렇게 실적이 안 되면서 테마 가지고 올라들어갔다가 낙폭 쫙쫙 빠지는 애들 이런 것부터 이제 잘라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낙폭이 큰 것과 그 다음에 보유 종목에서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농도에 이게 겹친다라고 하면 이거부터 일단 무조건 잘라내버리는 쪽으로 가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목들 내려가가지고 그거 올라오면 어떻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의 종목도 또 사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예? 그래서 나 팔았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갈 것 같아요? 파는 종목이? 그 하이드로 리튬에 가서 내가 팔았는데 팔고 났더니 그 다음날 상한가부터 그 다음날부터 날아가기 시작해서 한 10배 그냥 날아갈 것 같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웬만해서 그런 일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손실을 보고 있는데 마이너스 70%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걸 딱 팔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시가지고 이 종목이 미친듯이 날아가더니 5배 10배 가버렸다. 없어요 그런 거. 안 나와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정리하는 룰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죠. 자, 포트폴리오에서 자, 여러분들이 일단 한 종목에다 몰빵 치는 형태로 가시는 분 혹은 한두 종목 정도 가지고 게임에다가 많이 산다 그래봐야 3종목 정도로 그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요 케이스에 지금 해당되는 거는 종목을 이제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백화점이야 그런 얘기하죠. 예? 예, 백화점이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 일단 반이라도 팔고 기회를 찾아라.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 그 금양이 거래 정지되기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도 반이라도 팔아라, 뭐 반이라도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반이라도 팔아라. 그래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예? 반이라도 팔아야. 신규가 없어요, 진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백화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 백화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백화점 아니고요. 백화점은 얼마나 좋은데 현대백화점 가보세요. 기가 막히지. 거의 이제 말일경에 아마 3일 이렇게 반짝하고 여의도에 더 서울 같은데 이런 데 가봐. 거의 뭐 안 사도 그냥 구경을 하러 가잖아요. 워낙 차리 나가지고.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여기 우리 여기 같은 경우 킨텍스 있는 그 이타운몰 같은 경우 이런 데 가면 아주 기가 막히게 놨습니다. 거기에 뭐 안 사도 가 있으면 정말 좋아. 주벤투스는 지금 하고 정말 끝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백화점이 아니고요. 돗대기 시장이죠. 돗대기 시장. 저 남대문 같은 데 보면 그 덤핑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매대 이따만하게다가 옷 잔뜩 해놓고 저 식사동에도 있고 그런 거 옷 그냥 잔뜩 그냥 쫙 펼쳐놓고 그러고 골라 하는 이거잖아요. 그냥 막 섞여 있는 거. 뭐 중구난방으로 그냥 뭐 브라우스도 있고 치마도 있고 티셔츠도 있고 그냥 막 갖다 집어넣고 골라 천 원 하는 거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거. 이게 돗대기 시장이 지금 무슨 백화점이야. 백화점은 얼마나 좋은데 층별로 딱 세팅돼가지고 명품까지 해가지고 쫙 세팅돼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쫙쫙쫙쫙 잘 맞추는 거 그게 백화점인데요. 백화점은 좋은 거예요. 백화점은 이게 백화점이고요.
이게 백화점이고요. 없잖아요, 결국. 예? 이게 백화점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래요? 여러분이 이런 거라고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죠. 뭔 고민을 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도떼기잖아요.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앞에 뭐 좋다 그러니까 그냥 하이드로 리튬도 사고 리튬 포스도 사고 또 그 뭐죠? 거기 같이 엮여 있는 게 뭐 이런 것도 사고 저런 것도 사고 금양도 사고 이런 거. 로봇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또 로봇 아무거나 그냥 막 사버리고 대부분 다 이런 구조들 아닙니까? 여기서도 사고 저기서도 사고 돗대기 구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 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종목을 여러 개 가지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딱 2개면 됩니다. 2개면 2개 정도 종목이 되면 되고 아주 많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지금 반도체 같은 케이스 이런 거 그리고 그 직전에 조선기자재 같은 이런 당대 최강 완전히 미쳐버리는 섹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실적주 내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개별 테마 쪽은 아니고요. 이제 로봇 테마나 이런 같은 경우는 미쳐도 2개 안에서 끝내시면 돼요. 2개 안에서 끝내시면 되고 이 업황으로 가는 이쪽 종목들이요. 방산주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뭐 원전주 정도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 요쪽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쳐 날뛸 때 작년 봄에 화장품이 미쳐 날뛸 때 최근 이게 조선 기자재 미쳐 날뛸 때 지난 봄에 치고 들어올 때 원전주 미쳐 날뛸 때 그 앞쪽에 12월 말에서 1월 2월까지 해가지고 방산주 미쳐 날뛸 때 이럴 때 이런 실적 업황이 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종목의 경우는 3개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 나머지 종목은 각 테마 섹터당 딱 2개면 됩니다. 2개. 그러니까 하나 팔고 나머지 하나를 더 사세요. 이렇게 추가를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쪽에는 3개까지 가능해요. 실제로 지금 반도체에서 지금 들어갈 종목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반도체에서 살 종목 지금 몇 개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반도체 살 거. 그리고 위치들도 다 틀리고 위로 뚫고 신고가 뚫고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고 이제 출발해서 밑에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하이닉스 같은 대표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형급 종목들도 있고 소형주도 있고 종목이 다 틀리거든. 나오는 속도가 다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3개까지도 돼요. 이게. 근데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2개면 되는 겁니다. 2개면 자, 이 2개면 되는데 이 가장 첫 번째 절대적인 룰은요. 자, 2개 조합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 2개 조합의 룰은 자, 첫 번째 선도주와 후발주입니다. 선도주와 후발주 이 케이스로 하나 이 케이스로 잡는 거예요. 선도주와 후발주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건데요. 구조가 자 이렇게요. 선도주와 후발주 먼저 나간 종목 뒤에 따라오는 종목 먼저 나간 현대마린엔진 후발로 들어오는 세진중공업 먼저 나간 GNC에너지 후발로 들어오는 산일전기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크기로만 친다 그러면 GNC에너지보다 산일전기가 훨씬 더 커요. 큰 종목이야. 훨씬 더 큽니다. 크기로는 GNC에너지보다 산일이 더 큽니다만 이 앞쪽에는 GNC에너지가 워낙에 쌌기 때문에 계속 강세로 먼저 치고 나가 있었고 산일전기가 뒤에 들어갑니다. 비교해서 보여드리죠. 자,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중간에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내려왔어요. 중간에 이렇게 쭉 밀려 내려왔죠. 이건 올해 4월달까지 올해 처음서부터 쭉 계속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GNC 에너지의 경우에는 반대로 주가가 계속 뚫고 올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올라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쭉 해서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아주 빠르게 이렇게 치고 올라 들어가죠. 이런 경우 이제 선도주가 이제 각 세탑을 아주 명확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 잡고 들어가고 후발로 붙인 거 이번 4월 같은 경우는 넥선이 가장 빠를 것이다 이렇게 됐죠. 넥선이 대표주는 아니고 원래 사이클에도 선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그쪽이 이제 가장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대메르젠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가 더 얘기할 설명도 필요한 거가 다 포함되는 종목이니까요. 대표주의자, 선도주의자, 그렇죠? 그래서 예전 5G 같은 경우에는 KMW 같은 종목이 대표주의자, 선도주의자, 업종 대표주, 업종 시가총액 1위였었고요. 대표주의고요, 선도주고요, 그리고 지표주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그렇죠. 대표주의고 지표주고
자, 대표주이고 지표주이고 선도주고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이 일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합은 선도주와 후발주 조합이고요. 네, 이름이 똑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조합의 경우에는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보니까 대형주 소형주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정도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제 가입 날짜는 이게 그 아이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전문가님 대표주와 전화번호가 아니더라고요. 중소형주 요 구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또 구분이 또 나옵니다. 자, 아래쪽으로 유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전문가님 반만 올리세요 제가 보면. 네. 다른 데는 주도주와 저평가주 네. 요 케이스도 요 케이스의 조합도 나오고요. 보면 꼭맥 선생님 방에다가 어쩌다가 좀 잊을만하면 올리시고 그러잖아요. 네, 잊을만하면 올리시고. 자, 요런 주로 이제 요런 형태로 잡으시면 돼요. 요게 자, 보이신 거 요런 형태로 자, 이 조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실제로 그래서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표주 아니죠. 이거. 근데 요 구간들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선도주였거든요. 선도주. 그게 주도도 아닙니다. 선도하고 주도하고 틀립니다. 주도도 아니에요. 주도는 자기가 주로 해서 끌고 들어가는 거고요. 선도는 일단 먼저 치고 나갔다라고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도주는. 주도주는 걔가 나가면서 지금 하이닉스처럼 지가 나가면서 나머지 애들 다 잡아 끌고 쭉 가는, 다널처럼 지가 나가면서 코인주들 다 끌고 올라 들어가 버린 이게 주도고요. 주도. 그리고 선도 같은 경우는 단지 이제 주가가 먼저 치고 나갔다라는 요쪽의 의미로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들 같은 경우에도 LIG 넥슨이 이 섹터의 대표주가 아니에요. LG 넥슨이 대표주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이 조선 같은 경우도 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얘는 이 현대 마린 엔진의 경우에는 선도주이자 대표이자 주도주의 역할을 다 하는 종목이죠. 요거. 그리고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왜 샀냐라고 하면 요거는 요게 지금 뒤쪽을 역시 마찬가지 다 하는 종목이에요. 중소형이고요, 후발이고요, 그리고 저평가주였죠. 굉장히 싼. 그러니까 4월 쪽에서 친다라고 하면 후발 쪽이라고보다는 그때는 후발은 아니고 똑같이 다 눌렸다 올라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4월 달에 이거 샀던 시점에서는 이제 조금 더 4월 달 시점에서는 얘가 후발 아니고 중소형이자 저평가주에 해당이 되는 거였었고요. 이렇게 요런 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삼양식품 대표주 그리고 S&D 중소형주 이렇게 후발 중소형주 갖다 붙인 거고요. 요런 형태로 구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가가 이제 크게 밀려 들어가서 사는 쪽에서는 크게 이제 밀려 내려와 가지고 사는 쪽의 조합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밀려서 내려가서 4월달 같은 저점에서 들어가는 조합에서는 이제 LIG 넥슨 같은 경우 조금 제가 다르게 잡긴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크게 주가가 개박살 났다가 돌아 들어가는 점에서는 뭐부터 하라고요? 대표주부터입니다. 밀리는 쪽에서 잡는 겁니다. 밀리는 쪽에서 4월달쯤 주가가 지금 빡 깨져 내려가고 있을 때 이제 저점에 거의 다 들어오는 것 같아 이제 받아야지 그러고 들어가는 이때 조합 같은 경우는 대표주부터 먼저 사는 거죠. 대표주 얘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주 사고 업종 대표주를 사고 그 다음에 순서로 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중소형 쪽에서 가장 빠른 종목 주가가 밀려 들어갈 땐 업종에서 가장 나은 거 그러니까 뭐 방산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를 사든지 현대로템을 사든지 둘 중에 하나 전력 같은 경우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가장 강력한 대표적인 종목들을 거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 내 대표주 업종 대표 선수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뒤쪽에서 연결되는 종목 중에서 중소형 중에서 제일 센 놈입니다. 중소형에서 선도주 그러니까 방산 같은 케이스였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쪽 앞쪽에서 방산에서 MNC 솔루션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드렸었죠. 이게 쫙 밀려 내려왔다가 이런 애들 2번 같은 경우도 MNC 솔루션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조합 들어가잖아요. 이런 케이스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이번 같은 경우도 내려왔다가 굉장히 빠르게 이러고 쫙 치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표주에다가 중소형주 조합 요런 거 갖다가 이렇게 갖다 맞추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려왔다 들어갈 때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상태라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장세. 자, 지금 장세에서 이제 새로운 종목의 섹터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자, 테마로 볼까요? 이게 항상 기본 위치는 그래요. 대표주이거나 선도주거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테마의 경우는 이 역할이 겹쳐요. 대표주거나 선도주거나. 그러면 예를 들면 다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대표는 아니죠. 업종 대표는 섹터 대표주는 아닙니다. 다날이 NHN, KCP나 이런 종목들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날은 업종 대표주는 아니에요. 대표주는 아니지만 테마 쪽에서 이제 주도주, 선도주죠. 주도주는죠. 그러니까 이 테마 쪽을 다루게 되는 테마 쪽에서 잡아 들어가는 아까 말했던 이런 업황 대표주 들어갈 때는요. 이게 말 그대로 섹터 대표주예요. sek터 대표주 조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테마를 가지고 잡는다 그러면 이제 테마의 대표주들 같은 경우 잘 모르십니까? 이거 모르시면 역시 마찬가지. 오르고나 천재투자TV에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테마, 주도주, 선도주 요거를 일단 스타트 메인으로 잡고 테마, 주도주, 선도주 여기를 메인으로 잡고 그리고 요 뒤쪽에서 갖다 붙이는데 이 테마 현 같은 경우는 이 뒤쪽 조합이 뭘로 들어가게 되냐면요. 이렇게 잡아 들어가요. 여기도 있습니다. 요 조합 하나 얘기 안 드렸는데요. 이런 형태는 이게 테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우선 첫 번째는 오늘 같은 날에 이제 다날이 치고 들어가죠. 그러면 다날을 우선 잡아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리는 건 뒤쪽에서 따로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변동성이 평상시 움직이는 진폭이 제일 큰 놈 노리는 겁니다. 제일 큰 놈. 평상시에 움직이는 진폭이 제일 큰 형태. 그래서 이런 상태로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주도주, 선도주, 대표주 조합에다가 이제 뒤쪽에서 붙는 것 같은 경우에 조금 늦게 들어가는 케이스. 그러니까 선도 쪽 쭉 가고 난 다음에 조금 늦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뒤쪽에 나오는 쪽을 정해서 그 전에 직전에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주가 변동을 크게 만들었던 종목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저 소프트 캠프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변동이 확 크게 진행이 되잖아요. 밑에 있다가 그 전에 한 번씩 튀어나오면은 상한가로 완전히 미쳐나가는 애들. 뜨면 상한 거고 아니면 헤매고 둘 중에 하나인 이런 종목들 각 테마에 다 있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후발 뒤쪽에 나오는 쪽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조합으로 친다 그러면 다나라고 미투원을 두 개를 사는 건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그럼 예를 들면 코인주를 조합을 할다 그럴 때 이제 연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종목에 나가는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 메이저 있는 6개 종목이 다 나갔잖아요. 분석이 다날가 나갔고 미투원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NHN, KCP도 나갔죠. 헥터파이낸셜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더진도 나갔고요. 더진 아톰까지 지금 종목에 다 나갔다는 겁니다. 아톰은 안 했네요. 5개 종목이 지금 다 나갔죠.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이렇게 5개 다 나가니까 이 종목을 다 사버렸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 돗대기가 돼버린 거죠.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나라고 미토는 왜 같이 사죠? 다나라고 미토는 지금 같은 라인에서 고가에서 똑같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오늘 이제 차이가 조금 벌어졌긴 했지만 이건 같이 살 이유가 없는 종목이에요. 둘 중에 한 놈만 사면 돼요. 둘 중에 한 놈만. 이거 둘 중에 한 놈만 사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얘들하고는 궤적이 조금 다르게 들어올 놈 같은 경우를 근데 이 테마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2개, 3개씩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이게 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렇게 흐름이 강했던 종목이 아니니까 2개씩 가지고 있을 이유 자체가 없거든요. 강세 쪽에서만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왜 약세 쪽이거나 횡보거나 박스한데 거기서 왜 종목을 2개씩 가지고 있어요. 이런 쪽에서 특히 약세로 밀려는 쪽에서는 제일 센 놈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붙들고 늘어질 것 같으면. 그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엎어버려요. 잘라서. 그러니까 다 자르는데 좀 많다 그러면 일부 떼가지고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는데 현금으로 만들어 두시는 거고요. 엎어버리시면 돼요. 그냥. 그죠? 그러면 걔들보다 다날이 덜 가겠냐고. 이거 웬만한 코인들보다 다날이 덜 가겠습니까? 당연히 다날이 더 가죠. 다날 한 놈만 남겨놓고 나머지 빼버리시는 거야.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이 나가면 이제 그 뒤에다 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도 그러면 다날을 샀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의 조합은 그러니까 종목이 여러 개 있는 쪽의 조합이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쪽의 조합은 다날은 세력형 대표죠. 그죠? 다날은 세력형 대표니까 그와 정반대쪽에 있는 거 NHN, KCP, 헥터파이낸셜하고 종류가 조금 다른 종목 3개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합이 저쪽엔 다날, 더진,
미톤이 하나의 조합 형태.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저변동성 실적주, 상대적으로 저쪽보다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들, 이렇게 해서요. 고변동과 저변동 안정성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갈래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가지고 두 개를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선도와 후발, 선, 후, 그렇죠? 고, 저, 안정, 변동, 추세형 종목과 변동형 주가. 추세형 종목을 기본으로 잡고 이 업황 섹터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업황 강세 섹터들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주 추세 저변동주, 그렇죠? 저렇게 하나 에어로 같은 저변동주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사가지고 홀딩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빵빵 튀어 들어가는 이런 쪽의 종목을 그 다음에 추가로 얹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려면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걸,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걸 두 개를 왜 가지고 있냐고. 분산 투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많죠. 그래서 종목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를 하라 그래서 분산 투자 한답시고, 자 분산 투자를 한답시고 분산 투자를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뭐 그래가지고 뭐 현대마린 이렇게 쭉 사놓고 분산 투자했대.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사놓고 분산 투자했다. 이건 분산 아니죠. 이런 건 분산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분산이야? 그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단지 종목을 다르게 다른 종목을 주고 여러 개 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 주식 경우에는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않으면 분산 투자라는 건 두 가지인데요. 우선 비중 자체에 문제가 있고요. 비중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걸 한 섹터 한 방향으로 가는 걸 모조리 다 묶어서 넣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 그러면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처럼 자동차 관세 덜컥 이렇게 걸려들으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다 같이 내려버리잖아요. 그럼 계란 한 방에 했다가 거기 돌이 툭 떨어져가지고 계란이 한꺼번에 깨져버렸다는 거,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 다 못 먹게 돼버린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서 여러 개의 종목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선 섹터부터 구분을 하시고요. 섹터도 구분하시고, 섹터에서 종목이 한 개에 3개 이상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제일 내린 거 그냥 잘라버리시면 돼요. 제일 많이 낸 거 그걸 잘라버리신 다음에 제일 많이 내가 판이 바뀌어가지고 올라들 것 같으면 그때 다시 추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 애매한 거 잘라버리시면 되는 거, 조정하는 거. 이 정도 매매 두려워하시면요, 이거 정리 안 돼요. 돈 못 벌고. 그리고 이 성향이 다른 쪽의 조합을 두 개를 맞춰가지고 집어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두 개를 집어넣으시려면 안정과 변동, 선도와 후발, 대표와 중소형,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갈라가지고 요렇게 가지고 하나씩 조합을 맞춰 넣어가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선도와 후발입니다. 기본 구조는 선도주, 후발주예요. 선도주, 후발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도주가 쭉 빠져나가면서 가닥 다 잡아주면 이렇게 뒤에 쳐 들어오거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빠르게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늦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얘가 저점이 지금 8월 20일에 저점이 잡혀 있잖아요. 그 전까지 좀 계속 밀려 내려갔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현대 로템 같은 케이스들 살펴볼까요? 지금 그 반응들이 신규들 가입들이 안 나오나 보죠. 이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오르는 것만 오르고 회원들 이제 좀 무거운 종목만 오르는 상황이고 하니까. 현대로템 한번 쳐볼까요? 여기? 여기 똑같은 8월 20일이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선주 뭐 이런 거만 들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아니고요. 일자 지금 똑같이 진행이 돼 버렸는데 이 일자가 항상 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는 벌써 앞쪽에서 또 한 바퀴 돌았었고요. 여기 저점 잡은 거 13일 저점 잡고,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대표주 조합 잡고 그리고 후발의 변동성 조합으로, 그래서 그 날짜가 이제 조금씩 틀리게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형적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그래서 이런 거 구분해 가지고 이제 짝을 맞춰 가지고 조합을 맞추시면 돼요. 이런 거 하나 잡고 그리고 후발 중소형주나 변동형 종목 잡게 되면 얘는 안정적으로 그냥 그대로 쭉 끌고 가는 거고, 저거 가지고 이제 쭉 잡아 들어가는 거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앞에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을 홀딩으로 들어가고 후발해서 세진중공업 갖다 붙이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는 다시 이 뒤쪽에서는 오리엔탈 전공 들어갔죠? 오리엔탈 전공 같은 종목들. 못하니까 전문가 도움 받으려고.
그래서 답답해서 한번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저렇게 해서 현대 마린 엔진도 아까 바꿔치기해서 팔았다 다시 사들어갔던 거 이런 구조들 보여드렸어요. 불만이 없을 수 없죠, 회원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차이 왜 안 올라오냐? 안 드리고요. 자, 그래서 세진중공업 저런 종목들 붙여가지고 후발해서 다시 조합 붙여가지고 수익을 내기도 했고, 여기 이렇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리엔탈 전공, 삼형엠텍 이런 종목들 뒤에서 다시 붙여가지고 붙여버리고, 저 밑에로는 또 S&T 다이내믹스 같은 종목들도 있죠. 이것도 지금 더 올라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들어갔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저평가주, 중소형, 이렇게 가지고 두 개씩만 짝을 맞춰서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종목들 조합이 좀 달라지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냥 놔두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간간히 매매하고 평상시에 매매를 안 하죠. 손 안 됩니다. 그냥 놔두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올라 들어가서 돈 버는 거야. 장세 올라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면 다음에 다시 또 질문을 주시고, 자, 오늘 요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주말 동안에 살펴보시고 또 다른 부분들 또 이거 예전에 앞에도 한번 나갔었는데요. 이제 또 다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또 주가가 흐름이 또 깨지는 흐름 나게 되면 또 한번 또 필요하면 분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